안녕하세요. 광고회사에 다니는 30대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이 무조건 옳다는 말을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제 선택과 결정으로 살겠다고 받아치던 좀 고집스러운 딸이었죠.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오래도록 사람을 봐온 어른의 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친절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도요. 제가 그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긴 이야기지만요. 사실 지금도 가끔 그날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본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요.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 안 보이던 우리 엄마가 그날은 손을 덜덜 떨면서 저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 떨림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22 무렵 대학을 막 졸업하던 해에 이혼을 하셨어요. 사실 두 분이 안 맞는다는 건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다 클 때까지 참고 또 참으셨던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그렇게 어른이 될 때까진 엄마 아빠가 네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기다린 거야. 이젠 존중해 줄 수 있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 고마운 감정이 더 컸어요. 그래도 두 분이 마지막까지 저를 배려해 주셨다는 게 느껴져서요. 그래서일까요?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상처가 생각보다 크진 않았어요. 헤어진 뒤에도 두 분은 제 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셨거든요. 제 생일이 돌아오면 셋이 같이 밥을 먹었고 명절에도 늘 만났고요. 이혼한 부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두 분은 저를 가운데 두고 여전히 한 팀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동대문 시장에서 작은 이불집을 했어요. 솜을 직접 틀고 한 땀 한 땀 누비고 자수도 놓고요. 손님에 맞춰 베개 높이까지 맞춰주는 그런 가게였죠. 겨울에 난방비 아낀다고 손 호호 불면서 솜 트는 엄마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요. 그렇게 수년을 버티니까 단골이 붙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그런 가게가 됐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돈은 내가 벌어야 한다. 이게 평생 신조인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 손 벌리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고요.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 법도 한데 엄마는 자기 가게를 붙들고 일을 했어요. 좀 쉬라고 해도 엄마는 늘 똑같이 대답했어요. 여자도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야 큰 소리치고 산다. 남자만 믿고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너도 커서 꼭 네 밥벌이 네가 해. 알았지? 그 말처럼 엄마는 아버지한테도 딱히 의지를 안 했어요. 뭐 하나 사달라고 하는 법도 없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끙끙 앓고 말지 아버지한테 기대질 않았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술 한잔 드시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은아, 네 엄만 나 없이도 잘 살 사람이야. 그게 가끔 내가 뭐하러 옆에 있나 싶다. 그 말이 어찌나 쓸쓸하게 들리던지요. 전 그때 어렸지만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왜 점점 멀어지는지를요. 엄마가 너무 강하니까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진 않았어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죠. 난 엄마처럼 혼자 다 짊어지고 안 살 거야. 남편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오순도순 살래?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잠깐 손을 멈추더니 저를 빤히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의지? 너 사람이 사람한테 의지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 기댔다가 그 사람이 쑥 빠져버리면 인생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야. 자기는 자기가 지키는 법이야. 전 그때 그 말이 그냥 고집센 엄마의 잔소리인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이 몇 년 뒤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무서운 예언이 될 줄은요. 그래도 엄마와는 정반대의 꿈을 꾸며 지냈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기대 사는 삶. 그게 제 오랜 바람이었으니까요. 예비신랑을 처음 만난 건 다름 아닌 엄마 이불집 근처 시장 골목에서였어요. 그날 저는 엄마 가게에 들렀다가 떡집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종류는 많고 혼자 먹기엔 양이 애매해서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었죠. 그때 옆에 한 남자가 떡봉지를 슬쩍 내미는 거예요. 이거 좀 드실래요? 혼자 살다 보니까 욕심내서 샀는데 너무 많이 샀네요. 낯선 사람한테 뭘 받아본 게 처음이라 저는 좀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떡을 고르며 했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시장만 오면 자꾸 엄마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많이 사게 돼요. 금방 산 거니까 드세요. 떡 하나 사면서 엄마 생각하는 남자라니 저는 그 모습이 어쩐지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집에 와서 떡봉지를 정리하는데 그 안에 명함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산운용회사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뭐야? 이걸 일부러 넣은 건가? 싶어서 좀 황당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명함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다는 인사라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예비신랑은 만날수록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만날 때마다 엄마 가게에 들러서 인사까지 하고 갔어요. 빈손으로 오는 법도 없었어요. 엄마도 처음엔 예비신랑을 보며 좋아하셨어요. 참 사람 좋아 보이더라. 요즘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저렇게 깍듯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다 결혼 얘기가 슬슬 오갈 무렵에 시어머니와 전화로 몇 번 통화를 했어요. 첫 통화 때부터 어찌나 살갑게 대해주던지요. 우리 지은이 얼굴 보고 싶어 죽겠어. 내가 더 궁금해서 큰일이야. 그런데 그 통화가 한 번, 두 번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시어머니한테 마음이 기울었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사실 전 그렇게 엄마 손에서 자랐어도 마음 한구석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늘 일하느라 바빠서 다정하게 제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살가운 엄마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평생 그리던 바로 그런 다정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회사 일로 힘들다고 지나가듯 말했더니 그날 밤에 전화를 걸어와서는 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그런 상사 밑에서 어떻게 버텼대. 아우 내가 다 속상하네. 게다가 시어머니는 절대 부담스럽게 굴질 않았어요. 보통 시어머니라면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묻거나 집안 상황 같은 걸 따지고 들 텐데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지은아, 우린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져. 얘 다니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너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하지. 그저 우리 태연이랑 같이 살면서 둘이 행복하면 난 더 바랄 게 없어.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마음을 안 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였어요. 상대가 어떤 걸 제일 목말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채고 딱 채워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실은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는 올감이었다는 걸 저는 정말인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직접 뵌 건 청담동에 있는 어느 한정식 집에서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시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사업 때문에 해외에 가 계셔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이 워낙 크게 일을 벌여놔서 1년의 절반은 외국에 나가 있어. 이번에도 날짜를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못 들어왔지 뭐야. 자기가 더 미안해해. 우리 며느리 첫 인사도 못 받는다고.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저는 정말 큰 사업을 하시는 모양이구나 하고 넘겼어요.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제 앞으로 슬며시 밀어주는 거예요. 이거 결혼식 비용에 보태라고 그이가 보낸 거야. 오늘 못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 1,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죠. 아유 어머니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안 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러더라고요. 그냥 네 시아버지 마음이니까 받아둬. 이런 건 원래 여자가 알아서 척척하는 거야. 남자들은 이런 거 잘 모르잖아. 네가 알아서 준비해. 한 번뿐인 결혼인데 예쁘게 해야지. 저는 그 말이 너무 든든하게 들렸어요. 벌써 며느리로 한 식구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부모님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혹시라도 흠이 될까봐 마음을 졸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손까지 내저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흠이니?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대수야? 그것보다 너 혼자서 이렇게 반듯하게 큰 게 더 대단한 거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 집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져.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마음 한구석에 짐처럼 얹혀있던 걸 가볍게 덜어주니까요. 그런데 남편보다도 시어머니가 더 결혼을 재촉하는 눈치였어요. 너희들은 정말 천생연분이야. 됐어.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인연은 흔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결혼은 좀 더 빨리 서두르자. 응? 처음 만난 며느리감한테 흠도 다 괜찮다 덮어주고 큰돈까지 선뜻 안기면서 그렇게까지 빨리 결혼을 밀어붙이던 그 모습. 그땐 그게 다 저를 아끼는 마음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게 위험한 신호였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던 거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어머니는 신혼집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신혼집은 무조건 친정엄마 댁 근처로 얻어. 알았지? 다 필요 없다. 나중에 애 생기면 친정 가까운 게 최고야. 새벽에 애 열나서 끙끙 앓을 때 누가 달려와 주겠니? 엄마밖에 없어. 저는 그 말에 어찌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보통 시어머니라면 시댁 가까운 데로 오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끼고 살려고 할 텐데 시어머니는 도리어 친정 근처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자랑까지 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글쎄 신혼집을 엄마 집 근처로 얻으래. 친정 가까이 사는 게 더 좋다고.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그런데 엄마는 좋아하긴커녕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마디 툭 던졌어요. 왜 하필 친정 근처야? 저는 그 말이 어이가 없었어요. 엄만 진짜 뭐든 좋게 좀 받아들이면 안 돼? 나 위해서 엄마 위해서 그런 거잖아. 엄마는 더는 말을 안 했지만 그날따라 손이 좀 거칠어 보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 엄마 가게 얘기였죠.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좀 집요하다 싶을 만큼 반복됐어요. 지은아, 그 어머니 이제 일 그만하셔야지. 그 연세에 혼자 새벽부터 나와서 무거운 솜 틀고 내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더라. 허리는 또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 이제 손주나 보면서 편하게 사셔야지. 평생을 고생만 하셨는데. 처음엔 그게 고마웠어요. 친정엄마 걱정까지 해주는 시어머니라니.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되다가 나중엔 만날 때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가게 정리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슬슬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근데 저희 엄마가 그 가게를 워낙 아끼셔서요. 그게 엄마한테는 자식 같은 거라. 제가 조심스럽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 톤이 살짝 달라지는 거예요. 웃고는 있는데 어딘가 좀 급해 보였달까요? 아유, 그게 습관이 돼서 못 놓는 거지. 근데 지은아, 그게 다 미련이야. 가게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 붙들고 있으니 정리해서 목 던지고 편하게 사시는 게 100번 낫지. 안 그래? 너도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보기 싫잖아. 그 말 끝에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우리 엄마 가게를 왜 저렇게까지 정리하라 마라 하는 거지?
근데 또 워낙 다정하게 우리 엄마를 위하는 척 말하니까 저는 그 찜찜한 기분을 애써 눌러버렸어요. 엄마까지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그렇게 저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아직 동도 트기 전인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잠결에 받았는데 웬만한 일에 잘 흔들리지도 않는 엄마 목소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지은아, 가게가. 저는 잠이 확 깼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가게 앞 유리가 다 깨졌어. 누가 그랬는지 새벽에 나와 보니까 죄다 박살이 나 있어. 바닥이 온통 유리 조각이야. 저는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한달음에 가게로 달려갔어요. 가게 앞에 도착했는데 정말 처참했어요. 그 큰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보도블록 위에 쫙 깔려 있고 아침 햇살에 그 조각들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어찌나 무섭던지요. 엄마는 빗자루를 들고 유리 조각을 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뒷모습이 평소 그 당당하던 우리 엄마가 아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다친 데는 없어? 경찰엔 신고했어? 엄마는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은 채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참, 내가 장사 30년에 이런 일은 또 처음이다. 누가 무슨 원한이라도 있나?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엄마 눈빛이 단순히 놀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짚히는 데가 있는 사람의 눈빛이랄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이 소식을 시어머니한테 전하자마자 그 반응이 정말이지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어머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여자 혼자 가게 보는 거 위험하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큰일 나기 전에 빨리 정리하셔야 되겠다. 이번엔 유리지만 다음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 지은아, 너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가게 정리하시라고 해. 응? 이건 하늘이 도와주신 거야. 더 큰일 나기 전에 그만두라는 신호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 한 구석이 싸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늘이 도와주신 거라니. 우리 가게 유리가 다 깨졌는데 그게 어떻게 도와준 거지? 근데 시어머니도 워낙 경황이 없어 한 말 같기도 해서 저는 그 싸한 느낌을 또 한 번 꾹 눌러 삼켰어요. 그때 제가 위화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어땠을까요? 신혼집도 가게 정리도 깨진 유리창도 그 모든 일이 사실은 딱 한 방향을 향해 차곡차곡 흘러가고 있었다는 걸 정말 한순간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다정한 시어머니의 과한 걱정이려니 그렇게만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였어요. 시어머니랑 예비신랑이 엄마 가게에 부쩍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게요. 명분은 늘 똑같았어요. 걱정이 돼서 들렀다는 거였죠. 사부인 혼자 계신데 또 무슨 일 생길까봐 마음이 안 놓여서. 지나는 길에 들러봤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퇴근길에 출장 다녀오는 길이라면서 무슨 핑계를 대서든 엄마 가게에 얼굴을 비쳤어요. 한 사람이 다녀가면 며칠 뒤엔 다른 사람이 오고 또 며칠 뒤엔 둘이 같이 오고 꼭 무슨 순번을 정해놓고 순찰을 도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고맙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엄마를 저렇게까지 챙겨주다니 좋은 사람들이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정작 우리 엄마는 그 사람들이 다녀갈 때마다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특히 시어머니는 올 때마다 뭔가를 한 보따리씩 사들고 왔어요. 홍삼이며 굴비 세트, 어떤 날은 비싼 보약까지 지어왔더라고요.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꼭 가게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아유 사부인, 여기 뒷문이 잠금장치가 영 부실하네. 이러니 그 난리가 나죠. 그리고 안쪽 창고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어떻게 혼자 관리하셔?
엄마는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하면서 진저리를 쳤어요. 그 안사돈이란 사람 말이야. 우리 가게를 둘러보는 눈빛이 영 이상해. 손님이 물건 보는 눈빛이 아니라 꼭 집 보러 온 사람처럼 여기저길 재고 다녀. 뒷문은 어떻고 창고는 몇 평이고 평수가 어떻게 되냐고 묻질 않나. 전 그때도 엄마가 너무 예민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만 진짜 왜 자꾸 나쁘게만 봐. 뒷문 부실한 거 걱정해주는 게 뭐가 이상해. 걱정?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물어. 너 시어머니 될 사람 자꾸 돈 얘기 뭐 가게 접으라는 말이나 하고 저번엔 글쎄 이 건물 명의가 내 앞으로 돼 있냐고 대놓고 묻더라. 그게 걱정하는 사람이 할 소리니?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건물 명의를 왜 물어보지 싶긴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좋은 분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냥 어른들이 의뢰하는 관심이려니 하고 넘겨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작정을 한 듯 저를 가게 안쪽에 붙잡아 앉히고 정색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무뚝뚝하던 엄마가 제 두 손을 꼭 잡고 사정하듯이 말했어요. 지은아, 진짜 진지하게 하나만 묻자. 너 그 집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긴 한 거니? 전 그 말에 조금 발끈했어요. 알아보긴 뭘 알아봐. 좋은 분들이라니까. 좋은 분들이고 말고를 떠나서 시아버지 될 사람 얼굴 한 번이라도 봤어?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사돈 얼굴을 한 번을 못 봤다는 게 말이 되니? 만날 때마다 해외다 출장이다 핑계만 대고 세상에 그렇게 바쁜 사람이 어딨어. 사업이 크니까 바쁘신 거지. 내가 뭐 시아버지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사람들 왜 그렇게 서둘러? 잘난 집에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빨리빨리 하자고만 하니. 게다가 우리 가게 유리창이 깨지자마자 특달같이 달려와서 가게 정리하라고 노래를 부르는 건 또 뭐고. 지은아, 엄만 자꾸 저 사람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서 잠이 안 와. 엄마가 한두 사람 겪어본 게 아니잖아. 엄마의 그 절박한 눈빛을 보면서도 저는 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결혼을 앞두고 한껏 들떠있던 저한테 엄마의 그 의심이 꼭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엄마는 왜 좋게 못 봐? 사람들이 잘해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자꾸 의심하고 캐묻고 무슨 꿍꿍이가 있네 마네.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마음 편히 못하잖아. 지은아, 엄마는 너 잘 되라고 좀 더 알아보고 만나라고? 대체 뭘 더 알아보는데? 솔직히 말해봐. 엄만 그냥 내가 이 결혼하는 게 싫지? 너무 좋은 집으로 가니까 괜히 엄마가 자격지심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엄마 얼굴이 하얗게 굳는 게 보였어요. 제가 너무 모진 말을 했다는 걸 알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어요. 저는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가게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평생 저 하나 지키려고 살아온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필 그때 시댁 쪽에서 결혼을 더 세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마치 엄마랑 제가 멀어지는 그 순간을 노린 것처럼요. 지은아, 요즘 괜찮은 예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우리 좋은 날 다 놓치기 전에 빨리 정하자. 어머니도 너 빨리 데려오고 싶어서 안달이셔. 장모님은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진행하고 있다 보면 마음 풀리지 않을까? 결국 저는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 다 털어놨어요. 엄마가 결사반대를 한다고요. 자꾸 시댁 사람들을 의심한다고요. 아빠가 엄마를 좀 말려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아빠마저 이러는 거예요. 네 엄마 고집 알잖니?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아무도 못 말려. 근데 아빠가 보기엔 너무 좋은 분들이던데 그 엄마는 아빠가 천천히 설득해 볼 테니까 넌 일단 진정해. 좋은 사람 놓치면 그게 더 아깝지. 엄마는 시간이 약이야. 결혼하고 손주 안겨드리면 다 풀릴 거다. 아빠까지 그렇게 등을 떠미니까 저는 마지막 남은 망설임까지 놓아버렸어요. 엄마 손을 뿌리치고 엄마를 쏙 빼놓은 채로 저는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고 말았어요. 그땐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어요. 엄마 고집을 못 꺾고 끝까지 이 자리에 안 오겠다고 했어요. 나는 못 간다. 그 집 사람들이랑 한 상에 앉아서 밥 먹을 자신 없어. 아빠랑 다녀와. 그 말이 너무 야속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아빠랑 단둘이 시어머니가 예약해둔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시아버지는 이번에도 안 계셨어요. 해외 출장이 길어져서 도저히 못 들어오신다는 거였죠. 다행히 시어머니가 아빠랑 술잔을 부딪히면서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요. 사돈, 우리 이제 한 식구네요. 잘 지내봅시다. 우리 지은이 제가 친딸처럼 아끼고 살게요. 아빠도 기분 좋게 웃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엄마가 안 와서 걱정했는데 예상외로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죠. 그런데 식당에 들어설 때부터 좀 이상한 게 있긴 했어요. 직원들이 시어머니를 너무 익숙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모님, 오늘도 늘 앉으시던 거기 안쪽 방으로 모실까요? 네, 거기로 해줘요. 오늘 중요한 자리니까 더 신경 좀 써주고. 저는 그냥 이런 데를 자주 오시는 분이구나 하고 넘겼어요. 능력 있는 집안이라 외식도 이런 데서 자주 하나 보다 싶었죠. 식사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어요.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절대 이 자리는 안 오겠다던 엄마한테서요. 지금 당장 식당 뒤편 주차장으로 몰래 나와.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전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절대 안 온다던 엄마가 대체 왜 여기까지 온 거지? 한 상에 앉기도 싫다더니 왜 식당 뒤편에 숨어서 나를 부르는 거지?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불안이었어요. 그렇게 결사반대라던 엄마가 안 온다고 못을 박아놓고는 굳이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게 혹시 엄마가 이 자리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온 건 아닐까? 시어머니 앞에서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고 소리라도 지르면 어쩌지? 다 뒤집어 엎으려고 온 건 아닐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쭉 났어요. 안 그래도 엄마 없이 상견례를 하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여기서 일까지 터지면 정말 시댁의 면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좋은 분위기로 잘 흘러가던 자리가 엄마 때문에 한순간에 깨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저는 최대한 태어난 척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속으론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어요.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우리 며느리. 그 상냥한 목소리를 등 뒤로 들으면서 저는 거의 뛰쳐나가다시피 룸을 빠져나왔어요. 한시라도 빨리 엄마를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복도를 지나서 식당 뒷문을 밀고 나가는데 한여름인데도 그날따라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런데 주차장 구석에 서 있는 엄마를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제가 상상하던 화가 잔뜩 나서 일을 벌이러 온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엄마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한 손에 꼭 쥐고 다른 손에는 휴대폰을 든 채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본 엄마 얼굴은 평생 본 적 없을 만큼 굳어 있었어요. 화가 난 얼굴이 아니라 뭔가 두려운 걸 꾹 누르고 있는 그런 얼굴이요. 엄마, 여기 왜 왔어? 안 온다며. 설마 여기서 무슨... 엄마는 제 말을 자르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너한테 꼭 들려줄 게 있어서 왔어. 다 필요 없고 우선 이것부터 들어봐. 그 목소리가 어찌나 무겁던지 엄마를 말리려던 마음도 다 잊은 채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엄마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잠깐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여자 둘이 두런두런 나누는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아까 그 식당 직원들 같았어요. 저 사모님 또 며느리감 데려오셨네. 또? 저번에도 데려오지 않았어? 약사라던 그 아가씨. 근데 결국 못 견디고 도망갔다며?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아니야? 세 번째? 아이고, 이번엔 또 누구래? 이번엔 동대문에서 이불 가게 하는 집 딸이라던데. 참 모르는 사람은 깜빡 속겠어. 속고 말고. 저 사모님 웃는 거 보면 천사가 따로 없잖아. 근데 며느리감이 자꾸 바뀌는 거 보면 보통 집은 아니지 뭐. 웃는 낯으로 저러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쭉 풀리는 거예요. 세 번째라니. 그리고 며느리감들이 계속 도망쳤다니. 엄마가 휘청거리는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어요. 지은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어요. 엄마, 이거 뭐야? 이게 다 뭐야?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걸? 엄마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사람 써서 다 알아봤어. 네가 엄마 말은 죽어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직접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 이 식당도 저 집 단골이라더라. 그래서 직원들이 그 집 내력을 죄다 꿰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오늘 일부러 일찍 와서 저 사람들 얘기를 녹음한 거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화가 나는 건지 무서운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왜 이렇게까지... 말하면 네가 믿었겠니? 엄마가 의심한다고 결혼 깨려고 한다고 또 화부터 냈겠지. 그래서 증거 만들어서 온 거야. 네 두 눈으로 보고 네 두 귀로 듣고 네가 직접 판단하라고.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지은아, 너 이래도 엄마가 괜히 반대했다고 생각하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개를 푹 떨구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엄마한테 모질게 굴었던 지난 몇 달이 가게 문을 쾅 닫고 나오던 제 모습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엄마는 그런 저를 가만히 보더니 서류 봉투를 툭툭 치면서 말했어요. 울지 마. 아직 다 안 끝났어. 지금부터가 진짜야. 이건 시작도 아니야. 마음 단단히 먹어. 그러고는 엄마가 봉투를 천천히 열기 시작했어요. 안에서 종이 뭉치를 한 움큼 꺼냈는데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고 사진까지 붙어 있는 그런 서류였어요. 지은아, 엄마가 사람 써서 그 사람 과거를 다 알아봤어. 정신 차리고 봐야 돼, 지금부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엄마? 그 사람 너랑이 처음이 아니야. 벌써 2번이나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깨졌어. 저는 그 말에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 사람 분명히 초혼이라고 했어. 나한테 분명히 그랬다고. 서류상으론 초혼 맞아.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식도 안 올렸으니까. 그런데 약혼까지 하고 청첩장까지 돌렸다가 깨진 게 2번이야. 감쪽같이 흔적을 지운 거지. 엄마는 첫 번째 종이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거기엔 어떤 여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이 아가씨가 첫 번째였어.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결혼 딱 한 달 앞두고 도망쳤대. 왜 그런 줄 알아? 그 시어머니란 여자, 너한테 그렇게 다정하다는 그 여자가 매일 밤마다 전화를 했다는 거야. 전화를? 왜? 처음엔 그렇게 살가웠대. 챙겨주고 좋은 옷 사주고 둘이 손잡고 백화점도 다니고. 근데 결혼 날짜가 잡히고부터 사람이 슬슬 변하더래. 신부 수업 시킨다면서 그 아가씨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회사 끝나면 무조건 시댁으로 오게 했대. 먹는 것까지 일일이 감시하면서 신부가 무슨 살을 그렇게 찌우냐면서 그게 다 위하는 척 챙기는 척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더 무서운 거지. 나중엔 그 아가씨가 물 한 모금 넘기기가 무서웠대. 새벽엔 또 전화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붙들고 늘어지고 그렇게 몇 달을 시달리니까 사람이 반쪽이 돼서 결국 청첩장까지 다 돌려놓고 도망친 거야. 저는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그 다정하던 목소리로 새벽마다 비수를 꽂았단 거잖아요. 이어서 엄마가 2번째 종이를 짚었어요. 이 아가씨는 약사.
이쪽은 더 심해.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딴 약사면허인데 결혼 날짜 잡히자마자 약국 그만두라고 들들 볶았다는 거야. 시집 오면 집안일에만 전념해야지 무슨 여자가 밖으로 놔두냐고. 그게 다 너 편하라고 하는 소리라면서. 그러더니 나중엔 통장을 아예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직장도 끊고 돈줄도 끊고 친정 발길도 뜸하게 만들고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가둬놓은 거지. 그 아가씨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래. 그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정신과 약까지 먹으면서 버티다가 결국 다 내려놓고 도망친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그럼 나도... 그래, 너도 똑같이 됐을 거야. 결혼식만 올리고 나면 다정한 가면을 벗고 괴롭혔겠지. 저는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결혼을 빨리 서두르라고 했는지를요. 정신 차릴 틈을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깊이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다정함으로 홀려서 후딱 결혼식부터 올리려고요. 저도 어느새 눈 떠보니 상견례까지 와 있었으니까요. 근데 엄마, 이상하잖아. 그렇게 2번이나 깨졌으면 소문이 나서 다음 사람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또... 엄마 얼굴이 그 순간 더 어두워졌어요. 그게 바로 무서운 점이야. 이 사람들 그냥 결혼을 못 시킨 집이 아니라는 거 매번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흔적을 싹 지웠어. 약혼한 적도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그래야 다음 사람을 또 속일 수 있으니까. 지은아, 이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니, 그럼 이게 다 계획이었다는 거잖아요. 처음 그 떡봉지부터 명함부터 그 다정한 통화부터 전부 다요. 근데 엄마, 대체 왜 나야? 왜 하필 나를 고른 건데?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분노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한. 그래, 그게 이제부터야. 진짜 무서운 건 저 사람들이 왜 하필 우리를 골랐는가 그거야. 엄마가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내 드는데 손이 아까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눈앞에 천천히 들이밀었어요. 양복을 빼입은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인상이 날카로운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너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면서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네 시아버지 될 사람이야. 사업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던 그 양반. 저는 그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엄마 표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단순히 사돈 얼굴을 보여주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엄마 왜 그래? 엄마 이 사람 알아? 그때 엄마가 깊은 숨을 한번 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지, 알다 마다. 이 사람 몇 년 전부터 우리 가게 찾아오던 사람이야. 뭐? 처음엔 정장 입고 점잖게 와서 사장님 가게 좋은 자리에 있네요. 제가 좋은 값에 사드릴게요. 파시죠 그러더라고. 난 안 판다고 했지. 이게 내 평생 직장이고 밥줄인데 내가 왜 팔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야. 엄마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어요. 계속 거절하니까 나중에는 험한 사람들까지 보내더라. 가게 앞에서 진을 치고 손님을 내쫓질 않나. 한밤중에 전화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퍼붓질 않나. 셔터에다 빨간 라카로 나가라고 칠을 해놓고 간 적도 있어. 내가 그걸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그럼 그때 그 유리창도?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10중 8구 그 사람들 짓이지. 정면으로 협박해도 내가 안 넘어가니까 겁을 주려고 한 거야. 무서워서 가게 못 지키게. 저는 머릿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거예요. 신혼집을 엄마 집 근처로 얻으라던 것부터 엄마한테 가게 정리하라고 노래를 부르던 것, 가게에 와서 뒷문이며 창고며 평수를 재던 그 눈빛, 예비신랑이 준 떡봉지 그 명함, 하필 우리 엄마 가게 코앞에서 시작된 그 만남. 엄마, 그럼 설마... 그래, 내가 협박을 해도 겁을 줘도 내가 버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야. 사돈이 되기로. 그럼 며느리인 너를 통해서 날 흔들 수 있잖아. 장모님 위험하니까 가게 정리하세요. 딸인 네가 부탁하면 내가 마음 약해질 거라고 본 거지. 정 안 되면 사위 노릇하면서 천천히 내 재산을 빼낼 수도 있고. 그래서 너한테 접근한 거야. 이 가게 때문에. 엄마의 그 말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토할 것 같았어요. 결국 제 결혼이 그 모든 떨림과 설렘이 사실은 엄마 가게 때문에 짜인 연극이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그 건물에 딸린 부속품이었던 거고요. 그럼 시아버지가 상견례에 안 나온 것도 당연하지. 그 사람이 나오면 다 들통나니까 내가 그 얼굴 보는 순간 단번에 알아볼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해외에 있다 출장이다 핑계를 댄 거야. 끝까지 얼굴을 안 보인 거지.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내렸어요. 엄마, 나 어떡해? 나 정말 바보같이... 엄마가 저를 꽉 끌어안았어요. 평생 무뚝뚝하던 우리 엄마가 제 등을 토닥여 주더라고요. 네 잘못 아니야. 사람들이 작정하고 우리를 노린 거야. 다정한 척, 좋은 척, 누구라도 그러면 넘어가게 돼 있어. 엄마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서 미안해, 지은아.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근데 지은아, 아직 안 끝났어. 엄마가 이걸 너한테 보여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는 내내 고민했어. 이건 네가 제일 아플 거야. 그래도 네가 알아야 할 것 같긴 해서. 엄마가 망설이며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어요. 손톱만한 까만 저장 장치였어요. 이 안에 녹음이 들어있어. 네가 들으면 정말 마음이 무너질 거야. 그래도 들을래? 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들을게. 다 들을 거야, 끝까지. 엄마가 그 저장 장치를 휴대폰에 연결했어요. 잠깐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통화 녹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예비 신랑이었어요. 태연아, 그 집 이불 딸 정말 다 된 거 맞지?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이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더라고요. 아이, 걱정 마 엄마. 내가 다 알아봤는데 그 건물 명의가 지은이 엄마 단독으로 돼 있더라고. 빚도 없고 깨끗해. 재개발구역 한가운데 노른자 땅이라서 아버지 사업에 그 자리만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내가 지은이 통해서 슬슬 흔들면 돼. 딸이랑 사위가 매일 옆에서 팔라고 그러는데 어떤 엄마가 안 넘어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부터 해놓으면 그 다음엔 지은이도 발 못 빼. 그땐 내 말 들을 수밖에 없어. 천천히 티 안 나게 진행할 테니까 엄만 그냥 지은이한테 잘해주기만 해. 걔 워낙 순진해서 살살 구슬리면 다 넘어오거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여태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너무나 태연하게 우리 엄마 가게를 어떻게 빼앗을지를 술술 읊고 있는 거예요. 엄마, 이거 언제 통화한 거야? 엄마가 마른 침을 한번 삼키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 둘이 사귄 지 한 넉 달쯤 됐을 때였나? 한창 너 그 사람한테 푹 빠져 있을 때야. 저는 그 말에 무릎이 꺾였어요. 그땐 제가 그 사람을 두고 친구들한테 이 사람이 진짜 제 운명인가 봐 하면서 자랑하고 다닐 때였어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준 게 그 무렵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자기 엄마랑 이런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 건물 명의까지 다 떼어보면서요. 제가 고개를 젓자 엄마가 단호하게 이 말을 했어요. 지은아, 몰랐든 어쨌든 그놈은 다 알고 있었어. 다 알면서 사랑한다고 한 거야. 다 알면서 우리 가게 와서 나한테까지 어머님 한 거라고. 진짜로 너를 좋아했으면 이걸 알게 된 순간 너한테 다 털어놨어야지. 근데 이놈은 끝까지 가면을 안 벗었어.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다 알면서 저랑 미래를 약속하고 우리 엄마 가게를 어떻게 빼앗을 궁리만 했던 거예요. 그 침착하고 다정하던 눈빛 뒤에 그런 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제일 좋은 얼굴을 하고 온다는 말이 이렇게 사무치게 맞을 줄은 몰랐어요. 한참을 울던 제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차갑고 단단한 분노요. 엄마, 나 그냥 여기서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엄마가 절 빤히 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어쩌려고? 이대로 조용히 결혼 깨고 끝내면 저 사람들 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짓을 할 거 아니야? 세 번째 나에서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누군가 당할 거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똑바로 섰어요. 엄마, 나 저 안에 다시 들어갈 거야. 그리고 저 인간들 자기들이 판 함정에 다시 빠지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나 좀 도와줘. 그 순간 엄마 눈빛도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 특유의 그 단단함이 들어찼어요. 평생 혼자서 가게를 지켜온 그 누구한테도 안 기대고 살아온 우리 엄마의 그 강한 얼굴이요. 그래 해. 다 준비돼 있어. 안에 들어가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웃고 있어. 엄마가 신호 보낼 때까지 딱 10분만 버텨. 엄마가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가서 똑똑히 보여줘. 우리 모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란 걸. 저는 화장실에 들러 눈물 자국을 깨끗이 지웠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10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떨림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심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룸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어요. 우리 며느리 왜 이제 와? 난 화장실에서 무슨 일 있나 걱정했네. 저는 똑같이 환하게 웃어줬어요. 아 어머니, 오늘 긴장했는지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 너 혹시 좋은 소식 있는 거 아니야? 입맛 없고 속 안 좋고. 시어머니가 짓궂게 웃으면서 옆에 앉은 그 사람 팔을 툭 쳤어요. 그 사람도 멋쩍게 웃었죠. 저는 두 사람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실컷 웃어둬라.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떠먹었어요. 아빠가 옆에서 슬쩍 제 손을 잡는데 그 순간 아빠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안 거지만 엄마가 모든 걸 준비하는 동안 아빠가 뒤에서 변호사 친구를 섭외하고 있었대요. 이혼은 했어도 저 하나 지키는 일에선 여전히 한 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스르륵 열리고 엄마가 들어왔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한 손에 들고 아주 당당하게요. 그 뒤로 정장을 입은 변호사 한 분이 따라 들어왔고요. 그제야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사부인? 아니 오늘 못 오신다더니 어떻게... 엄마는 대답 대신 천천히 걸어와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러고는 들고 온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놨어요. 안사돈,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웃었어요. 아유 사부인, 갑자기 무슨 말씀을...
일단 여기까지 오셨으니 식사라도. 우리 딸이 세 번째 며느리감인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그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다정하던 가면에 쩍하고 금이 가는 게 보였어요. 세 번째라니 그게 무슨... 아니 누가 그딴 소리를 해요? 엄마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식탁에 쫙 펼쳤어요. 청첩장까지 돌렸다가 도망친 첫 번째 아가씨, 정신과 치료받고 파혼한 두 번째 아가씨, 변호사 동원해서 흔적까지 싹 지웠더군요. 이쪽으론 솜씨가 아주 좋으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무례야?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다 그냥 지난 일인데. 그때 옆에 있던 아빠가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자, 앉으시죠.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아까 엄마가 저에게 들려준 그 통화 녹음이 룸 안에 고스란히 울려 퍼졌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시어머니가 후들거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그 손을 단단히 붙잡아 막았어요. 끝까지 들으셔야죠. 본인들이 한 말인데. 녹음이 다 끝나고 아빠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놨어요. 그러고는 시어머니와 그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아주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우리 딸 데리고 여기 올 때 솔직히 좀 주눅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혼한 집안이고 댁들은 번듯한 사업가 집안이라고 하니까 우리 딸 흠잡힐까봐, 행여 기죽을까봐 난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그런데 댁들은 우리가 이혼한 집이라서 띠가 허술할 거라고 만만하게 본 것 같은데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우리가 이혼은 했어도 부모는 부모예요. 자식일 앞에선 이혼이고 뭐고 없다고요. 내 새끼 건드리면 못할 게 없는 게 부모예요. 루만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듯이 말했어요. 우리 딸 만만하게 본 것 같은데 나하고 우리 애 엄마하고 똑똑히 증명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변호사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차례의 파혼 이력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둘째, 혼인 빌미로 상대방 가족 재산을 노린 정황. 셋째, 이 모든 게 담긴 명백한 음성 증거. 이건 혼인 무효 사유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거기다 그동안 신부 측 어머님 가게에 가해진 협박과 영업방해까지 더하면 회장님 사업체에도 적잖은 타격이 갈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 우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금방까지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내가 처음엔 정말 몰랐어. 나중에 어쩌다 알게 됐는데 그땐 이미 너를... 알았으면 뭐. 전 그 사람의 말을 잘랐어요. 더 들을 변명도 없었거든요. 알았으면 진작에 말했어야지. 도망치라고 했어야지. 근데 너는 다 알면서도 입 다물었어. 너한테 제일 화가 나는 게 뭔 줄 알아? 네가 우리 엄마 가게를 노린 거? 아니야. 그건 뭐 욕심이라고 쳐. 내가 진짜 화나는 건 네가 우리 엄마가 평생 솜 틀어가면서 한 땀 한 땀 일군 그 가게를 그깟 돈으로밖에 안 봤다는 거야. 너희한테 그건 그냥 노른자 땅이었겠지. 근데 그건 우리 엄마 인생이야. 너희 같은 사람들은 평생 가도 못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식탁 위에 제 손에 끼고 있던 약혼 반지를 빼서 갈비찜 그릇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이거 가져가.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제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게 나왔는지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그러고는 변호사님을 향해 또박또박 덧붙였어요.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행해 주세요. 저 이 사람들 그냥 안 보낼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팔을 덥석 붙잡는 거예요. 순식간에 얼굴이 사색이 돼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지지은아, 다 우리 태연이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미안해. 내가 시켜서 한 거지 우리 태연이는 죄가 없어. 그 녹음도 다 내가 부추긴 거라니까. 제발 우리 아들만은.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당신 아들이 왜 죄가 없어요? 그 녹음 어머니 혼자 떠든 거 아니잖아요. 아드님이 건물 명의까지 다 떼어보고 어떻게 우리 엄마를 흔들지 술술 말하던데요. 시켜서 했든 자기가 했든 다 알면서 끝까지 저를 속인 건 똑같아요. 저는 그 손을 마저 떼어내고 한 걸음 물러섰어요. 두 분 다 법정에서 다시 봬요. 그러고는 한쪽엔 엄마 손을, 한쪽엔 아빠 손을 잡고 저는 그 룸을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바깥 공기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쥐며 그랬어요.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 일이 있고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알고 보니 그 시아버지라는 사람 우리 엄마 가게 일대를 통째로 밀어서 무슨 큰 상권을 만들겠다고 진작부터 큰 소리를 쳐놨더라고요. 투자자들 다 모아놓고 분양 광고까지 돌리고 이 자리만 들어오면 대박이 난다고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노른자 땅인 우리 엄마 가게가 끝내 안 넘어갔으니 사업이 통째로 어그러질 수밖에요. 핵심 부지 하나가 빵 뚫린 채로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투자자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무리한 부지 매입 과정이 다 들춰지기 시작하면서 협박이며 영업방해며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했던 그 못된 짓들이 다 증거로 넘어갔어요. 결국 재개발 사업 시행권을 두고 분쟁에 휘말렸고 투자자들 소송까지 줄줄이 걸리면서 회사가 그대로 휘청였대요. 시어머니도 동네에서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는 소문을 건너들었어요. 평생 한자리에서 묵묵히 솜이나 틀던 우리 엄마 가게 하나가 그 큰 사업을 통째로 무너뜨린 거예요.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저 솜을 틀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거봐, 남의 인생 우습게 보면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얼마 전 엄마랑 가게에서 저녁을 먹는데 엄마가 수저를 내려놓더니 이러는 거예요. 지은아, 엄마가 그때 괜히 반대한 거 아닌 거 알지? 엄마 말이야, 30년을 이 자리에서 별별 사람을 다 봤어. 근데 사람이 그렇게 이유 없이 잘해줄 땐 뒤가 있는 법이거든. 저는 엄마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평생 솜을 틀어서 마디마디 거칠어진 그 손을요. 엄마, 나 그때 엄마한테 진짜 못된 말 했잖아. 진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엄마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엄마가 피식 웃었어요. 됐어, 다 지난 일을. 근데 너 이번엔 하나는 확실히 배웠지? 이제부터 엄마 말 좀 들어. 저희는 한참을 같이 웃었어요. 저는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했었잖아요. 혼자 다 짊어지는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근데 이젠 알아요. 진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건 화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모진 말로 밀어내도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묵묵하게 증거를 모으고 다닌 우리 엄마 같은 사람. 그리고 이혼하고도 딸 지키겠다고 변호사를 섭외하던 우리 아빠. 저는 결국 제가 그렇게 그리던 그 따뜻한 기댐을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제 곁에서 찾은 거예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날 식당 뒤편으로 나오라는 엄마의 그 문자를 무시했다면 어땠을까? 끝까지 엄마를 의심하고 그 사람들을 믿고 결혼했다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세상엔 다정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다정함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
너무 이유 없이 잘해준다 싶을 때는 한 번쯤 멈춰서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우리를 봐온 부모님의 그 직감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고 있으니까요.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좋은 인연만 만나시길 바랄게요.